자, 우리 저번에 춘향전까지 다 했죠? 네. 춘향전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눈 갈 텐데요. 여기 29쪽에 써져 있는 본문에 저기 위에 박수연 인터뷰 보이니? 위에 그 양반한테 지금 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 교수님, 우리 과 교수님 김수영으로 박사학위 받아서 우리 과 교수 중이에요. 저 지금 전화하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조명해야 되는데요. 자, 잠시만. 이게 문학사에 대한 얘기를 뭐 새로 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프린트 준 거. 없어? 자, 그러면 요 눈 가지고 김수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 봅시다. 김수영 시인은 보통 이제 1960년대 이때에 많이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때냐? 저기 돌아가신 게 꽤나 젊을 때 돌아가셨죠, 그지? 대표적 작품 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어느 날 고음을 나오고 있어요. 창비문학에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창비문학에 사랑이라는 시가 있는데 요거 이 양반이 넣은 겁니다. 그냥 우리한테 얘기하고 넣었어요. 내가 지금 뭐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김수영의 사랑으로 첫 문학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가지고 샘플 교과서 보고 막 토론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자, 우리 잠시 역사 얘기를 좀 해봅시다. 현대 역사 얘기를 좀 해봅시다. 현대사 얘기를 좀 해봅시다. 독립 언제 됐죠?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죠. 그지? 45년 8월 15일을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7월 17일에 뭐 만들었는지는 아시겠죠? 재헌절이니까 헌법 만들었겠죠. 그지? 이러고 나서 2년 뒤 1950년 6월 25일 뭐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3년 끌죠. 1953년 7월 27일 휴전. 자, 그리고 여기에 1960년 3월 15일에 사건이 터진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부터 이승만 정권이죠. 이 정도까지 이승만 정권. 뭐 터졌죠? 3.15 부정선거 터졌죠. 그치? 3.15 부정선거 터졌어. 좀 자세히 4월 19일에 그래서 뭐 합니까? 4.19 혁명하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쭉 봤을 때 (5.16이) 일어나면서
60년인지 61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이렇게 해서 갈게요. 자, 이렇게 쭉 해서 몇 년까지 한 명입니까? 1979년 10월 26일까지 한 명이죠. 그지? 걱정이. 자, 이렇게 가서 이후에 79년 12, 12부터 이렇게 가는데 요때를 관통하는 시인들이 있어. 요때부터 저 전우시 말고부터 쭉 가서 한 요쯤 어디까지를 관통하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신공부가 되면서 언론 탄압이 더 빡세거든요. 그때 한 요 정도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강수영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시기가 어땠을까? 혼란했겠지. 혼란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닫히고 있었죠. 그지? 전후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점점 더 거의 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그치? 그러면 당대까지 해도 아직 시는 뭡니까? 시는 지식인이 분명합니다. 당대까지만 해도 시는 지식인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지식인으로서 뭘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을까요? 불의를 보면 참아야 된다, 맞서 싸워야 한다. 불의를 보면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불의를 보면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시세계에 투영, 이런 것들을 시세계에 투영해. 불의를 보면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게 시세계에 투영되면 어떤 정신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막 찍어 눌리지 않겠죠. 막 들고 일어나려겠죠. 무슨 정신? 저항 정신이 드러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런 저항 정신을 많이 표현하는 게 뭐 있냐면요.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것. 순수하지 않은 것에 저항하고 순수한 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지? 순수한 것을 지향하고 순수하지 않은 것을 저항해야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눈이라는 시에서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것이 구분이 가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자, 여기서 순수한 것은 잠깐 역사에서 빠져나와서요. 역사에서 빠져나와서 순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많이 표현이 된다면 흰색의 색채 이미지 또는 어린이 등 해묻지 않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흰색의 색채 이미지 또는 어린이 등 때묻지 않은 존재를 설정해서 뭘 준다고요? 순수함을 준다고요. 자, 이렇게 순수함을 주는데 흰색의 색채 이미지 우리 제목 다시 볼까요? 뭐죠? 눈이죠. 그러면 뭐가 순수함을 주는 건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치? 자, 그런 거고요. 네, 앞부분은 어차피 영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기다리지 말고 수업 시작하라고 되게 뭐라 하시고. 자, 참 재민이 왔으니까 그것 좀 얘기할게요. 맞다. 과제 가져왔으면 주세요. 그 클리닉 일찍 가는 걸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 응? 그래? 너도 사진 해서 보내줘? 그래서 그냥 빨리 푸는 애들은 자료를 더 주랍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한테 주는 문제 수를 살짝 늘려놨어요. 그래서 원래 풀다가 가라고 그 문제를 넣은 거니까 만약에 다 풀면은 그냥 과제책에서나 이런 광고 채우시고요. 만약에 못 풀어도 원래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이제 오 원장님한테 다이렉트로 그 메시지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학부모님께서 우리 애가 너무 일찍 온다, 공부 안 되는 거 아니냐 항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요. 김수영 시인 들어가기 전에 시적 세계 잡으려고 현대사 쭉 그려놨어요. 현대사 이렇게 가루로 쭉 그려놨고요. 자, 김수영 시인은 그래서 보통 5, 60년대 이때 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40년대부터 20대였겠지만 그 뒤에 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것을 저항하거나 또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게 만약에 나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뱉어내야 되죠. 그지?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 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사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할 때, 지식인으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드러납니다.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어느 날 복음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어요. 어느 날 복음 나오면서 이게 무슨 시냐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얘가 처음에 궁을 나왔는데 궁궐 저기 쪽 그냥 돌아다니다가 설렁탕 집에 가. 근데 그러면서 그런 말이에요. 나라의 큰일이나 이런 데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나는, 그러니까 말투가 이래요. 지금 시구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비속어를 씁니다.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한다고. 왜? 자기 설렁탕이 좀 다르게 나왔다. 뭔가 빠지고 나왔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반성하냐면 나는 옹졸했다고 반성합니다. 왜? 큰 일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이런 설렁탕 같은 작은 일에는 거의 목숨 걸고 덤벼드는 자기를 반성하는 시. 그런 것들이 다 시대적 배경들이랑 시대 상황들이랑 결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시는 원래 셉니다. 원래 세요. 자,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김수영 맨 밑에 김수영 1921에서 1968 있죠. 그지? 현실 비판 의식 네모 저항 정신 네모. 현실 비판 의식 네모 저항 정신 네모. 자,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참여시의 동그라미. 정신보다 무슨 시다? 참여시다. 참여시를 썼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나 눈이다라는 거. 그래서 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싹 지우고 갈게요. 천천히 적으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5단계가 6-1이면 지금도 다음 주에 다 끝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법이 바뀌었어? 아니지. 5단계가 6-1이면 지금도 다음 주에 다 끝났다. 종총부 2학년이 더 가관이더라. 걔네 독서인데 지문을 하나도 안 나왔대. 뭐 하자는 거야? 아예 모의고사 풀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대. 그 앞에 챕터에 보면 뭐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이렇게 나오거든. 거기 지문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것만 보고 있대. 그래서 오해서 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거 좀 볼게요. 요렇게 생겼죠. 그죠? 요렇게 생겼죠.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식구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점층적 구조라고 합니다. 점층적 구조. 점점 구체적이죠. 그지? 시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 몰아지는 것도 점층적 구조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있다에 뭐라 돼 있습니까? 동그라미 돼 있죠. 그지? 자, 눈은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 걸 있을까? 있나? 또 있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어떤 게 가장 확신을 가지고 있어 보이냐면 눈은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눈은 살아있다 라고 딱 하는 거죠. 눈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눈은 살아있을 걸. 눈은 살아있을까? 눈은 살아있나? 눈은 살아있다. 딱 평서형 진술이죠. 그치? 거기 써져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 평서형 진술로 확실히 있으면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그지? 눈은 살아있어. 딱 단정 짓잖아요. 그지? 그러면 단정적 어조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정적 어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세모, 마당 세모.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마당이 뭐라 써져 있니? 현실 세계. 그러면 현실 세계에 떨어진 것은 뭡니까? 실현이겠죠. 그지? 실현과 원하겠죠. 자, 그럼 밑에서부터 역으로 해석해 보자고.
현실 세계의 시련과 고난을 겪은 누는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가 써져 있습니까? 눈에 떨어진 눈에 뭐라 써져 있니? 고통을 견디며 살아있는 순수한 생명성이라 써져 있죠. 그치? 거기에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어. 고통을 견디며 살아있는 순수한 모습의 생명성이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눈은 아까 뭐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갖고 있죠. 뭐 흰색의 색채 이미지죠. 또는 시각 이미지죠. 그렇죠? 흰색의 색채 이미지나 시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겠죠. 왜? 그래야 순수함으로 딱 비교해야 되니까. 그지? 왜 우리는 눈이 녹은 비는 순수하다고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비가 순수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흰색이 엿보이니까. 그죠? 자, 기침을 하자. 기침에 동그라미하고 별표. 기침하자. 절벌신으로 기침하자. 근데 기침은 우리 기침 어떨 때 납니까? 목에 뭐 걸렸을 때 나죠. 그치? 기침이 진짜 죽으라는 하면서 막 목에 뭐 잘못 삼켰을 때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들을 뱉어내는 행위죠.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해주냐? 무슨 일을 뱉어내는 일종의 정화행위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게 이 말이죠. 그지? 뭔가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 뭔가 이거 키우면 안 돼. 뱉어내야죠. 근데 그게 꼭 진짜 물리적인 게 아니어도 되겠죠. 여기 시니까. 그지? 뭔가 안 좋은 생각들, 사회 참여를 안 하겠다는 생각들 이런 거를 뱉어내라는 게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랑 다릅니까? 여기서 평소형 진술이었는데 기침을 하자는 평소형입니까? 청유형입니까? 뭐뭐 하자는 청유형이죠. 그치? 청유형 진술이에요. 청유형 진술입니다. 자, 청유형 진술은 나만 해서는 별로 힘이 없거나 안 되는 거 같이 하자는 거죠. 그지? 공동체가 공동으로 같이 할 때, 공동으로 같이 하기를 바라고 촉구하는 모습이죠. 그냥 명령도 돼요. 응? 명령. 명령은 기침을 해라로 딱 그렇게 요 문학에서는 딱 맞춰서 나와요. 국어 교과에서는 청유는 뭐뭐 하자, 뭐뭐 자. 그 다음에 명령은 알아어라 이런 것. 원래 약간 이거 써도 얘기해요. 일단은 자라고 했을 때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이거였는데 이게 없어졌어. 국립국어원이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없앴는 게 아예 무조건 없앤다 이게 아니고 딴 거 써도 봐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 써도 봐주는 순간 여러분의 문법 교과서 바뀌어야 됩니다. 왜? 너라블 규칙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너라블 규칙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와라 되고 또 뭐가 되니? 오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젊은 시니어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자, 눈 위에 대고 내가 순수한 존재할 때 눈 위에 대고
내가 기침을 하면 만약에 나를 인식하지 못했어. 내가 들키는 방법 중에 가장 스무스한 건 하거나 한번 기침 이거 해주는 거죠. 그치? 즉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존재감. 눈에게 여기 뭐라 써져 있으니까 살아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렇죠?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 눈에게 살아있음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지. 눈 들어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마음 놓고 뭐 이렇게 강조해. 그죠? 밑줄 마음 놓고 뭐 이렇게 강조해. 또 뭐야? 지금까지 마음을 못 놨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럼 마음 놓고 못 하셨나 보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 봅시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자,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 저기 밑에 뭐 있어요? 두 가지 있죠. 그치? 1번 문제 주시고 1번 소통의 감정 과정. 메마른 삶인 거죠. 그치? 소통의 감정 과정. 메마른 삶을 해줘. 자, 2번. 자, 뭐예요? 여기에다 밑줄 죽음을 봅시다.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며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된다. 그쵸, 죽음을 잊어버린다. 이제 그냥 죽어도 그만이야. 죽음과 맞서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눈은 새벽에 지나도록 살아있다. 새벽의 동그라미. 자, 당연히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있고 계절이 아니고 시간별로.
보통 시어로 안쪽에 쓰이는 거 요거. 밤. 그다음에 보통 좋게 쓰이는 거 요거. 보통 안 쓰이는 거 얘. 새벽은 보통 좋게 쓰이긴 해. 왜? 해 뜨기 직전이거든. 해 뜨기 직전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희망의 시간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싹 갈아엎어 서 있습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기가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을 가래라. 자, 눈을 바라보며 눈 동그라미. 자, 가래 세모. 자, 결국 뭐요? 마음껏 배자가 중요하고 위에 눈을 바라보며가 중요하겠죠. 그치? 자, 눈을 바라보며 눈 동그라미 했죠. 자, 순수 정의는 얘가 뭘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뭐만으로도? 백색. 네, 흰색 색채 이미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쵸? 응? 내가 지금 뭐 잘못 말했나? 그치? 자, 순수하고 정의로운 존재고, 근데 이 눈의 역할이 앞에서 세팅된 거 뭐였어요? 눈은 살아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했어? 밑에 기침하자 그랬죠? 그지? 기침하다 그랬는데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그러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을 바라보며였죠. 그지? 그러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그대로 뭐가 됩니까? 눈을 바라보며 이어지면 되죠. 그지? 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은 무기력한 존재였죠. 그지? 거기 설명 뭐라 했지만 무기력한 존재들에게는 각성 역할. 그리고 저기 두 번째가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며 살아가는. 그래서 뒤에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며 살아간다는 것도 써져 있죠. 그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로와 고무는 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더라. 마음껏 뱉자 물결 밑을. 현실에 대한 저 결국 뭐예요? 가래를 뱉고 불순한 걸 뱉고 뭐 하자는 거야? 맞습니다. 현실에 맞서자.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지? 우리 젊은 친구들아 각성해라 이런 의미도 돼요. 그죠? 30. 자, 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이랬는데 화자가 뭐 하고 있니? 뭐고? 그 전에는 그냥 그냥 저기 마당에 보니까 눈이 쌓였네? 삶이란 이런 걸까?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죠. 저기 뒤에 30쪽에 다음 시간에 함축적 의미. 자, 눈은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다. 기침은 불순물을 뱉어내는 정화행위고 가래는 기침하면 가래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불순물이나 부정적인 건 되는데 가래 자체가 또 정화행위라고 하면 또 틀려먹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틀려먹는 거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승부처는 아는 데에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주의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31쪽 갑니다.
김수영은 시적 언어의 완성에 관심을 기울이던 동시에 그 언어의 사회 역사적 의미에도 집중한 시인이었대. 그는 일상의 언어를 가공 없이 시에 가져오는 것으로 시의 새로움을 모색하였는데 밑줄 일상의 언어를 가공 없이 시에 가져오는 것으로 시의 새로움을 모색. 예전에 당연하게 화자 하나 새로 설정해가지고 누구를 뒤에서 조정하면서 막 다 해주는 거였는데 왜냐면 일상의 언어를 가공 없이 시에 가져오는 것은 그래서 욕도 가져오는 거예요. 김수영이 어느 날 공공을 나오면서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이라고 막 켜있거든요. 교과서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왜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상의 언어를 그냥 자기가 말할 때 언어를 다 가져옵니다. 아닌 건 다 정제된 언어죠. 그 전까지는 다 정제된 언어예요. 이 새로운 언어가 사상 언론의 자유, 현실 직시 밑줄 사상 언론의 자유 밑줄. 현실 직시 밑줄. 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대요. 작품이 발표된 당시는 6.25 전쟁 중에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은 이승만이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을 쓰지 않도록 쓴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무리한 개헌으로 국민 요리에 나빠지다 반대 세력은 탄압이가 있지. 눈에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시인의 현실인식과 자리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시적 언어가 뭐가 나오는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앞에 보시면요. 앞에 보는 거면요. 한자는 어려운 말 안 쓰죠. 그지? 한자는 어려운 말 안 써요. 엄청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런 게 김수영 씨의 뭐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스타일이다. 자, 넘어가서 전광용의 껍빛 달리. 껍빛단 캡틴. 캡틴을 껍빛단이라고 해요. 껍빛단이는 그래서 캡틴 리예요. 캡틴 리. 자,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형보서에서 병보석으로 가축되었다는 중간점 펴서왔다. 횡댕그런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천진기의 상악구치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강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요거 밑줄이죠. 돈력을 달려있는 거죠. 그럼 뭐요? 이인국 박사 비정함이 되는 거죠. 비정. 이인국 박사의 비정함이 됩니다. 환자의 몰골이나 억거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봐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과 학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한 이 병원에 관선 이런 사상법을
이거 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떴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 시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이런 때에 가는 불가능 결정에 일도 양단하는 자기적으로 참가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에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해방 후 이인국은 해방경축 시가행진을 복용하다가 자신의 노려보는 청년과 눈이 마주치고 그가 입원을 거절당했던 환자임을 알게 된다. 불안과 초조를 느끼던 이인국은 오늘 소련군 입성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움찔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문에 넣었다. 왜? 찐이야. 친일파로 살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국어 상용의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었던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꺼운 모조지를 빼며 글자 한자 번지듯 남자에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이장 하나만에도 일본인과의 교직이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성광처럼 벌써 스쳐갔다. 환자들 일본말 모르는 쪽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치 일본말만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나라 말이 오히려 열사편의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온 것이었다. 자, 부득이의 세움. 부득이. 한국말에 대한 좋은 시선 아니죠. 부정적 시선이죠. 마누라의 소신수 먹었는 애조 지금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고철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닌가. 이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벌 활동도 아니면 이 어려운 기회 얻을 수 있겠어 하던 국민 총령 명령지 구성에 무슨 벤치어 소리가 떠올랐다. 이거 뭐요? 얘는 끝까지 기회주의적이죠. 이렇게 등파고 들어서 등포를 해야지. 그죠? 기회주의적 영어. 비판하고 있는 거죠.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비판하고 있는 거. 면모가 뭔 뜻이에요? 면모, 모습. 보이는 것과 모습. 자, 좀 쉬었다 봅시다.